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좀 많이 지났네요. 6시 31분이고요.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기온이 조금 높은 것 같네요. 오늘은 한 24도 정도 되고요. 낮 기온도 30도 이상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좀 유의하시고요. 미세먼지도 요즘에는 좋음으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붙어는 수준. 약간 목이 칼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에 좋은 뭐 그런 음료 같은 거, 차 같은 거 좀 한 잔씩 해야 되겠네요. 뭐 도라지 차가 뭐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날씨가 사실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낮보다는 선선한 느낌은 있지만 다른 날들보다는 조금 좀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네요. 좀 습도도 높은 것 같고요. 다행히 햇빛이 뭐 강하진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요. 다만 습도가 높고 조금 기온이 높다. 여름의 아침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날은 또 열대야 느낌이 좀 있죠. 지금까지도 아마 주무시는 분들은 약간 열대야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또 보통 보면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주로 좀 일어나는 일 같은데요, 시험지, 답안지 유출 사건이 한 번씩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이번에도 좀 큰 사건이 하나 보도가 됐더라고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생들이 기말고사 답안지를 교무실에 몰래 잠입해 가지고 빼돌렸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또는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오던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또 지능적입니다. 워낙에 4차 산업혁명, 무슨 과학기술의 발전, 무슨 미래사회, 코딩 능력, 이런 걸 강조해서 그런가요? 수법이 좀 새로웠습니다. 여기에 진짜 코딩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 중 하나가 특정 악성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물론 이 악성 코드는 처음부터 그 학생 본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만들 생각을 했다면 그런 악성 코드, 시험 요 문제 답안 유출에 적합한 이런 코드를 만들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어렵게 뭐 어렵게 만들어지진 않는, 나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교무실에 몰래 잠입한 다음에 교사들의 PC에 심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잠입을 시도하는 거죠. 그 악성 코드가 수행한 어떤 결과를, 여기서는 아마 그 수시로 화면 캡처를 하는 기술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코드가 있었겠죠. 아마 수시로 교사들의 PC가 느려지거나 했을 거예요. 좀 민감한 이용자들이라면, 민감한 교사였다면 아마 PC 상태가 조금 남달랐다는 거, 평소와는 달랐다는 거 확인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제보는 교사들이 아니고, 또는 교무실에 침입한 학생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을 꾸민 학생들과는 다른, 이 일을 꾸민 학생들이 하던 행동을 관찰한 나머지 다른 선량한 학생들한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그 버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버린 답안지가 맞춰보니 실제 답안하고 똑같았다는 거. 그게 확인이 된 거겠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해당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교무실이나 그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 일을 저지른 학생들은 다 고려를 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 악성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런 거 만들 그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러면 1등을 했겠다. 그 좋은 머리를 놔두고 왜 안 좋은 쪽으로 쓰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고등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코드다. 워낙에 요즘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범죄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 학생이 판단한 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무엇을 사용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신의 기술 자체를 적합한 용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목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따지기 전에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적합한 결과죠.
적합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MS 엑셀 있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걸로 뭔가 계산도 하고, 네, 분석도 하고, 네, 그래프도 그리고 하면서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엑셀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엑셀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엑셀을 통한다면 이 일을 손쉽게 끝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창안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전에 수기로 막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면서 눈으로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던 그런 데이터들을 말이죠, 엑셀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사람보다 정확하면서 더 빠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여유 시간을 볼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사람은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의 그 의도만큼은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일이 나쁜 일이었다, 악한 일이었다, 학교에 누가 되고 다른 친구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 악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건, 그 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그런 남다른 기술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그러면 여기서 그 학생의 좀 마인드를 돌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고 싶었겠죠. 대신에 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수단,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시간을 통해서 놀 시간을 줄여가면서, 늦게까지 잠을 줄여가면서, 심지어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거죠.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겁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를 활용하면 좋을까, 착안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10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행위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드러났잖아요. 다른 학생들의 발견으로. 이게 또 하나의 구조가 있죠. 사실 학생들도 다른 사람의 일에 잘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답안의 유출이 아닌 다른 특정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쩌면 눈을 감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하고 관계된 다른 학생들이 반칙을 씀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상황, 그 피해자가 바로 자신인 상황에서 이거를 드러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같은 것만 봐도 그게 사실은 학교 전체에 대해서 반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 나서지 않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이렇게 학생들이 먼저 나섰다는 거죠.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내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르는 그 상황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당시의 목격자라든지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밝혀낸 게 아니고 교사들이 밝혀내지를 않았습니다. 차후에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 그걸 사용한 이후에 학생들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 그럼 그만큼 이게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그 전에도 또 이런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 심지어는 이 학생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가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다른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든지 주변 친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지어는 다른 학교,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고등학교만 문제일까요? 딱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나이대인가요? 고등학생이 그랬다는 거는 사회 저변에 이 가능성이 팽배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방심하는 탓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이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큰 문제인 건 대학교. 대학에서 좋습니다.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지라도 빼돌리면 그거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문제지를 사전에 보지 못했던 학생들하고 엄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아,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학생들이 전에도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학생들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런 일이 한 번씩 발생하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사람들이, 학생들 포함해서 스스로가 좀 절제를 하고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구분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는 거를 깨닫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겠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시민의식으로 보고,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에요. 이게, 아,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 정정당당하게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겠다. 그래야 좀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고, 조금 열심히 못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너무 지름길로 단축을 써가면서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님임을 분명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자는 건 너무나도 어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뭐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고, 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고, 예전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랑할 게 뭐 못 된다, 뭐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였던가요? 중학교 때 국어 시험에서 채점 결과 만점이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만점이 40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당 뭐 100점이었나? 만점이 40점. 뭐 하나 틀리면 39점, 38점 이랬던 것 같은데요. 분명히 나는 하나를 틀렸는데 40점 국어 선생님이요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 틀렸습니다. 몇 번 뭐 틀렸어요. 얘기를 하니까 아 맞네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걸 이야기를 했냐 라는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거 그냥 뭐 만점 좋지, 100점 받는 걸 좋지. 그런데 난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가 내가 채점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번호를 잘못 다른 번호로 썼다는 건가?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제로 틀렸고 선생님이 채점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면 그거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틀렸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만점이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아닌 거, 내가 맞았는데도 틀렸다고 한 거, 물론 그거 크게 문제를 문제시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틀렸는데 맞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판단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고, 사실은 반칙을 하고 이렇게 좀 지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러면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러면 좀 편해진다, 100% 나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저도 이야기는 못해요. 이야기는 못하죠. 아마도 중간중간 별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뭐가 맞는 건가, 그래도 내가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바른 판단,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좀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걷는 풍부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목요일 아침,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